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대왕고래 하시는데 요 얘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경제성이 확인될 만한 규모가 아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럼 계속해서 이 개발 사업 진행이 될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그때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막 얘기한 걸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음.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맞았던 건가? 요 두 가지 지점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저걸 한 번 뚫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발표했을 때도 확률을 한 20% 정도로 끌어올려서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5번 정도 뚫어봐야 된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뚫어봤으니까 에이 거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르다. 그건 대단히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JTBC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뭐 질문 자체가 뭐 그렇더라고요. 뭐 "봐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4번 더 남았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경제성 없는 걸로는 판명이 됐는데 향후에 통계적으로 보정을 하고 그 내부에서 어떤 지층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요렇게 인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제 2 번, 3 번, 4 번, 5번 뚫음에 있어서 어디를 뚫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 대단히 이르다 이렇게 보고, 네. 다만 저게 인제 작년 6 월에 아마 발표된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총선 직후에 이 큰 패배를 뭔가 좀 상쇄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성격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서까지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그런 고건 뭐 생각을 부인할 이유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 그건 거니까. 맞다. 네. 근데 다만 인제 음. 거기서 이 산자부 장관이 지금도 인제 현직에 계신데 쪼끔 과하게 표현한 비유가 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 배다. 음. 이게 인제 확 꽂히는 거죠. 뭔가 표면적 그러니까 피부에 딱 와닿는 얘기. 지금은 예.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50,000 원대인데 이제 50,000 전자인데 그때는 아마 70,000 전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한 32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한 400조 정도 됐는데 그럼 5배 2,000 조잖아요. 2,000조, 2,200조 정도 됐는데 네. 확 와닿잖아요. 삼성전자 5 개야? 그렇죠. 그게 지금 포항 앞바다에 있는 거야? 그렇죠.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다.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이 한계치 중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그렇게 음. 환산을 한 거니까, 가장 희망적인 숫자로 봤을 때. 예 그냥 음. 그거는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 자, 저 부분은 앞으로 산자부에서 또 네. 자금을 좀 대서 인제 민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투자 받아서 2 번, 3 번, 4번 시출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할까요? 그 안 할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불투명하다." 뭐 이런 기사 많이 아니 났던데. 한 번 뚫어 놓고 안 한다 그러면 음. 그걸 어떻게, 그럼 자원 개발 못 하는 그쵸. 거죠.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예. 높지 않잖아요. 땅속, 뭐 네. 산속, 그리고 바닷속 음.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 갖고 이렇게 하는 그거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또 많이 하세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 주셨는데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뭐 "이런 기업이 참여해도 되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기사에서도 했고 하니까 음. 거기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개발 사업에 같이 참여한 기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그 일을 할 만한 기업들이 참여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망하려고 일을 하진 않아요. 아유 그렇죠. 예. 귀한 그렇게 보시면 세금으로. 됩니다. 음. 예. 뭐 야권에선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항상 비리가 있다고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보기 때문에 난시가 많은지는 몰라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이걸 과장하려고 해도 음. 뭐가 있어야 과장도 되는 거예요. 없는데 과장은 안 되잖아요. 0 에다가 그럼요. 아무리 숫자를 크게 곱해도 0 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도 건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슨 관련이 있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게 지금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경제성 있냐 없냐로 나오는 건데 실력에 떨어지는 데를 일부러
뭔가 다른 연관성 때문에 고용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 음.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 일부터 잘하시라. 음. 그렇게 아, 봅니다. 이쯤에서 우리 코너명을 한번 외쳐야 된다. 정치는 상식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도 상식이다. 누가 네. 망치려고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볼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침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는 좀 반가웠어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네, AA 마이너스. 예. 요거 2012 년부터 우리나라에 상향 조정해서 평가 등급 지정한 건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탄핵 사태에도 어쨌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신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거 한번 떨어지면 십몇 년 걸려요. 음. 우리 IMF 때 직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용 등급을 다시 올리는데 18년 걸렸고 아, 뭐 이런 18년 걸렸어요? 기사들이 엄청 아, 많고 그랬군요. 그때보다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네요. 이게 신용 등급 하나 떨어지는 게 뭐 대수냐 또 올리면 되지 하지만 이게 한 번 떨어진 걸 올리기 위해서는 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인 거예요. 음. 이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따라서 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신용평가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을 네. 경우에는 소송당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을 바꾸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낮추는 것보다 올리는 게 훨씬 어렵겠죠. 아, 그렇죠. 그쵸. 뭔가 네. 내가 투자이익을 담보를 시키니까. 그렇죠. 내가 보증을 서는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떨어지는 거 정말 이거 막아야 된다. 음. 최상목 부총리나 권한대행이나 뭐 이창용 하는 총재가 네. 처음에 계엄 사태 났을 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다행히 피치에서 유지를 했고 S&P나 뭐 무디스도 아직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음. 또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네. 내려가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보는데 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왕고래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얘기로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이죠. 네, 그리고 또 혹자는 어떤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안 되고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확실하게 그냥 탄핵이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되고 확실하게 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 뭐 6 차까지 갔고 계속해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괜찮다. 음 아직까지 괜찮다. 변론기일이 인제 6번, 네. 6번 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 했어요. 음. 그러니까 17번까지 갈까 안 갈까 고까진 지금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해요. 지금 11 차까지는 잡아 놨어요. 음. 2월 말까지 잡아 놨으니까 네. 뭐 몇 번까지 하면은 긴 거고 짧은 거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헌정 체제가 돌아가고 있다. 음. 이 죄송합니다. 네. 물을 좀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것만 증명이 되면 돼요. 음. 네. 그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기사 보면서 아침에도 같이 기사 봤는데 다들 "다행입니다." 뭐 의견 주셨고 주인님께서도 "다행이네요."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요.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온라인 업체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32.9%를 증가시키면서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최근 뉴스들이 보면 계속해서 좀 우울한데 뭐 남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 기업 얘기는 아니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일단 네이버라는 데가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이랑 뭐 네이버 있다가 네이버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일단은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 있는 이제 포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음. 여러 가지 신기술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영업이익이 32% 이상 올랐다. 음. 그 얘기는 그 과정에 대한 이 경제적 생태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잘 돌아간다.'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네. 이제 특정 회사가 뭐 매출 돌파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네이버가 저런 경영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산업 생태계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런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을 그렇죠. 강조해야 되겠죠. 네 예.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좋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그게 좀 생각보다 길어지기도 하고 또 AI 산업에서 뭔가 한국은 지금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돼요. 적어도 일본보다는 나아요. 일본보단 낫다. 그리고 음.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샘 알트먼이랑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받은 다음 날 세 분이 회동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랬죠.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한 협력 때문에 온 건데 보세요. 자 AI를 주도하고 있는 이 샘 알트먼 음. 그분과 투자자 격인 손정희 그리고 거기에는 인제 손정희가 대주주인 영국의 그 Arm이라고 있어요. ARM. 이 반도체 설계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하드웨어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음. 반도체 회사긴 하기도 하고 디바이스 회사이기도 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삼각 협력을 해서 스타게이트라는 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도 볼 필요가 있다. 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이 기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다. 네 예 네.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방금 네이버 얘기하는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절대 그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다행스럽게 더 치고 나가면 더 좋죠. 그걸 네. 주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고 음. 그 기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잃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AI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일본 얘기는 쏙 빠졌네요. 일본의 어떠한 뭐 대표가 되는 주자 기업은 떠오르는 데가 없네요. 소니가 확 죽었다 최근에 좀 살아나죠. 음.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소니가 인제 그동안 콘텐츠에 집중하고 TV 우리는 소니 TV 뭐 워크맨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제 많이 죽었지만 네. 다른 방면으로 가는 소니의 움직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 빼고 지금 닛산하고 뭐 혼다하고 같이 합병한다 어쩐다 하다가 지금 틀어지고 하잖아요. 또 자동차는 현대인데 한 10년 전만 봐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음.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네. 역시 이 경제 이 민간 쪽은 그래도 한국에서 정부의 규제나 뭐 또 도움 없는 거 이거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정치가 좀 정신 차려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얘기가 또 글로 가네요. 네.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우리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 지식층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굉장히 넓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아이 아 그러니깐요. 우리 국민의힘에 판사, 변호사, 검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귀한 기업인 출신의 지식인도 계시고요. 그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막 보수의 보물, 보보 얘기 아니 많이 하시잖아요. 보수의 사실은 보물. 그 기업에 이 있다가 네. 이 정치권에 오는 경우가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죠 제 거의. 주변에 흔치 않으세요. 이렇게 뭐 대기업을 다니다 온 사람이 없어요. 음. 예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어쨌든 저라도 이런 어떤 목소리나 음. 시각을 좀 반영하는 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귀하다. 네. 좋습니다. 네.